안녕하세요. 박래호TV 이럴 땐 이렇게 박래호입니다. 차는 차로로, 보행자는 보도로, 도로 횡단자는 횡단보도로. 이것은 아주 기본의 법규요 사회 질서의 기본인데 오늘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처벌을 받는가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왕복 4차로 시내도로에서 밤 12시경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며 합의는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로를 건너가며 또한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지도 않고 도로를 무단횡단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정한 속도로 운행하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요. 자동차의 특성상 관성에 의해서 자동차가 곧바로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고 이러한 사고가 바로 보행자와 자동차의 충돌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유형을 보게 되면요. 보행자의 사고가 일반 사고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보행자 안전의식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요. 운전자에게 너무나도 포괄적인 주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서 일단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하는 그 법규 사례에 의해서 운전자 책임이 거의 다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높이 들고 걸어간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끔은 우산을 너무 내려 쓰고 또 비가 강하게 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차도를 건너갈 때는 우산을 높이 쓴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특히나 야간 또 날씨가 좋지 않는 비 오는 날 이럴 때는 밝은색 옷을 입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눈에 잘 띄는 색에서부터 눈에 안 띄는 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두운 빛깔의 옷을 입는다고 한다면 위험이 그만큼 많이 따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소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오늘 질의해 주신 내용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사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망하신 보행자가 비록 무단횡단을 했다 하지만 운전자께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에서 예외 규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예외 규정인 형사처벌 대상은요. 사고 결과와 사고 원인에 따라서 처벌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사고 결과는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 다음에는 사고 후 도주인 경우, 뺑소니라고 얘기하죠. 이때는 사고 결과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사고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12개 항목에 의한 중과실을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대과실 12개라고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운전사고, 그 다음에 그 중앙선 침범사고, 그 다음에 신호 및 지시 위반 사고, 그 다음에 규정속도를 20km 초과한 상태에서 과속한 사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사고,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그 다음에 보도 침범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승객 추락 위반 사고죠. 방지 위반 사고죠. 그 다음에 철길 건널목 위반 사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지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가 되겠죠. 적재물을 싣고 가다가 그 적재물이 추락을 해가지고 인사사고가 난 경우, 이런 경우 12개 항목이 되어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양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형 기준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것은 그 사고의 유형과 과실의 여부, 사고 상황에 따라서 담당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이 범위 안에서 형사처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해자로서의 반성과 또 피해자의 원인과 합의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형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합의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피해 보상, 사람에 대한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다하는 민사합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이 붙는 형사합의, 일반적으로는 개인합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합의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에서 합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합의를 한 것이 형량이 조금 적어진다, 어떻게 보면 형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개인합의라고 하는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합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정하게 주는 합의금, 정해져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보신 내용인데, 이 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얼마다라고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고가 합의금이 일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여러 여건에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직전에 그 나이와 직업의 상태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부상인 경우에는 몇 주의 부상이냐에 따라서, 또 피해자가 얼마큼 잘못한 것이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후유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내용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고자 하는 가해자 입장인데, 피해자가 어떤 피해 보상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좀 부당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합의금이 어떻게 조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 형량이 높아질 것 같고, 합의를 하자니 피해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일정한 금액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금액을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공탁하는 자체도 어떤 그 재판부에서는 합의를 한 내용으로 판단해서 그 형량을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공탁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가능하면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공탁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이렇게, 오늘의 질문은 무단횡단자가 사망이 되는 사고가 발생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럴 땐 이렇게 다음 편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